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그리고 푸틴 계열의 이 군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런 파벌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바그너 그룹을 계속 비난하고 이미지를 깎아내린 선전전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바그너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일을 그만둬라 라고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의회 세력 그리고 군부 세력을 지금 집결하고 있는 소식, 이러다가 점점 무력이 커지면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탑건2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탑건2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 탐 크루즈 주인공이 아주 구형의 F-14 톰캣을 타고 이 이란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스텔스 전투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러시아의 수호이 57인데 그 수호이 57, 러시아는 스텔스 전투기다, 풀 스텔스다 라고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1급 기밀이 유출이 되어서 그 수호이 57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그러니까 완전 핵심 정보가 유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KFX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안사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50명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역시 2개 대대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었고요.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병력에 비해서 전차, 장갑차, 차량 격파 숫자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많죠. 그리고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도 거의 1개 포대가 격파되었습니다. 11문 격파. 카모프 52 공격 헬기 역시 또 1대 격추됐는데, 자, 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공습을 받은 날이에요. 무인 항공기 30세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가 자폭 무인기, 이란제 샤헤드 136이었고, 그리고 정찰 무인기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자폭 무인기였고, 그걸 대부분 다 요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량의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쇄도를 했는데 무려 55발이 들어왔고 그 중에 47발 요격했다. 그러면 8발은 맞았다란 말이 되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런 전과가 있고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요, 러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55발의 미사일 중에서 47발은 요격했지만 8발은 맞아서 또 큰 피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2개국이 전차 연합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차연합이라는 게 뭐냐, 독일이 전차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린 준다라고 했던 나라가 전차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도 준다 하고 이렇게 해서 12개국이 되었는데 이건 앞으로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전차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고, 영국은 3월까지 챌린저2 전차 14대 주기로 했는데 그걸 3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군인들 불러서 운용, 교육, 훈련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4월 초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전차 약속 물량, 전량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레오파르트 2A4도 아니고 독일은 기왕 주는 거 이제 좋은 거 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2A6 버전 14대를 주기로 했는데 그건 어제까지 이야기였고 다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사이에 다시 14대 더 주겠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2A6 28대를 주기로 하는데 그 28대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개 대대 분량이 되죠. 그걸 4월 초 이전까지 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 3월에 챌린저2 전차 그리고 또 레오파르트 2A6 이렇게 막 들어오고 또 폴란드 거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해지겠습니다. 자, 참 이게 슬픈 소식인데요. 미국의 감사관이
우크라이나에게 서방들이 지원한 이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왜냐? 빼돌린 이 장비들이 아주 많다, 비리가 많다라는 제보들, 정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월남전 할 때 베트남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러시아하고 싸우면서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자들이 이 우크라이나에도 위에서부터 아주 층층이 널려 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입니다. 다 잡아서 그냥 싸그리 그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 8륜식 자주포인데 보흐다니라고 하는 자주포 155mm 52구경장 이 보흐다니 자주포의 양산에 착수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하고 비슷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양산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뭐 생산량은 대단히 빠르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여당 내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뭐 공산주의자들, 친러주의자들 막 이런 거 막 숙청했는데 이제는 반대 세력, 반대당 어떤 그 위험 인물들은 다 제거했나 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 상황에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당 내도 정적이 있죠. 원래 예선전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민의힘 정당도 당내 당대표 뽑는 당내 경선하고 있는데 이 뭐 타당의 경선자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뭐 형님 동생 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당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른 당하고 또 이 결승전에서는 또 서로 뭉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이 내년 5월, 내년 3월에 대선을 하고 5월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들어가는데 그 대선을 할 때 현역 대통령이지만 경선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이 집권 여당, 즉 자기 당이죠, 인민의 종 여기에 있는 의원 몇 명을 제명하고 지금 비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그걸 확대해 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뭐 대대적인 이 피하간의 숙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0개국이 러시아 수뇌부를 전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푸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최전선에 이동식 화장터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죽으면 이걸 뭐 후송해서 뒤에서 처리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현장에서 전선에서 바로 그냥 태워버리는 시신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북쪽에서 공세를 강화하는데 거의 뭐 도시를 포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좀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루안스크의 크레미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도심 내에서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크레미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방어선에 예비대를 추가 투입했다 라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흐무트 이 전황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CNN이 만든 지도죠. 바흐무트 남쪽을 뭐 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북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북쪽 이 지역이 지금 주 전장이 되고 있다. 솔레다르가 여기 있고 바흐무트 여기 있죠. 솔레다르 뺏겼습니다. 그래서 솔레다르를 뺏고 나서 계속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차 철길을 다 뺏겼다. 그래서 솔레다르를 뺏긴 이후에 소폭 서진을 했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계속 이 바흐무트의 북쪽에서도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북쪽에 점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솔레다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바흐무트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돌출부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 6월부터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계속 공세를 하기 시작해서 그 한 5개월, 6개월 동안 점령한 것이 어디냐. 지금 여기 이 선이죠. 이 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선, 요렇게가 원래 우크라이나
병력이었는데 이만큼 치고 나간 겁니다. 그 거리가 뭐 한 10km, 한 10km 요거 이쪽에 조금 나가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합니까 이 짓을?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이 지금 솔레다르, 바흐무트 북쪽 이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크레미나 쪽에서는 정보 통제를 우크라이나가 세게 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 통제를 세게 하는 데는 지난번에 헤르손 쪽에서도 봤듯이 언젠가는 짠 하고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이 반격을 퍼붓는 또 전과를 확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감에 의해서인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러시아에게 알려주기 싫음인지 정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런 지도가 크레미나 쪽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군이 얼마나 기량이 떨어지고 군기가 빠져있고 황당한지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러시아군의 전차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전차 포신이 길게 나와 있죠. 앞에 있는 BMP 장갑차, 그 러시아는 장갑차에 내부가 워낙 좁다 보니까 다 그냥 장갑차 위에 보병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앉아 있는 자기네들 동료를 그냥 포신으로 다 쳐버렸어요. 그 황당한 상황을 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죠? 그래서 뭐 계속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포신을 돌리면서 포신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차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포신이 있는 상태에서 돌려 나오니 그 포신이 보병들을 다 쳐버렸죠. 그러면 그 보병들이 크게 다친 보병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놀래서 그냥 다 도망가는, 뛰어내려서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바로 러시아 전차 조종수의 기량 그리고 전차병들의 군기 빠진 상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부의 친바그너 인사 숙청과 바그너 그룹을 겨냥한 보복 조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성 민족주의 세력들을 결집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체첸까지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부의 적극적인 방해로 병력과 장비를 충원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격을 위한 지지 세력을 결집 중에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현재 바그너 그룹에 붙잡혀 전술 자문으로 강제 복역 중인 폴 월렌 형제는 러시아 독립 매체들에 전달한 이메일에서 최근 바그너 그룹이 모병 작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겨울 공세 때는 교도소에서 구슬린 재소자들이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재소자들도 바그너 그룹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렌 형제는 재소자들도 뉴스를 보고 바그너 그룹이 죄수병들을 대포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바그너 그룹이 그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 러시아 중부의 한 교도소에서는 115명을 대상으로 벌인 모병 설명회에서 단 8명의 지원자만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러시아군 당국이 바그너 그룹의 비인간적인 병력 학대와 공개 처형,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야권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기업과 대량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프리고진이 정부에 기생해서 불량급식을 납품하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선전전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바그너 그룹에 제공되던 군수 지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진행된 솔레다르 공세 때 바그너 그룹은 미하일 테플린스키 상장이 공수군 사령관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공수군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 테플린스키 상장이 사라진 뒤로는 러시아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규군은 1월 11일부터 바그너 그룹에 대해 보급은 물론 포병과 항공 지원 일체를 중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과 별개의 보급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 연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신과 바그너 그룹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최근 막대한 돈으로 유력 정치인들을 잇따라 포섭하며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 러시아 군부에 대항할 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워싱턴 DC 시각 1월 26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치권 내 강경파들을 규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군부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전 러시아 장교회의와 같은 예비역 단체, 원내 정당인 공정러시아당,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바체슬라프 볼로딘과 부의장인 세르게이 미노로프 등을 포섭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극단주의 강경파 세력에 최근 람잔 카다로프 체첸 지도자도 이 그룹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의회 권력과 거대한 예비역 단체, 체첸 세력까지 장악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권력 투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부와 바그너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이 미군인데, 미 해병대 출신인데, 다국적, 그러니까 국제 지원병 해서 우크라이나에 마치 우리 한국의 그 이건 대위처럼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군으로 싸웠던 이 국제 용병으로 싸웠던 이 형제인데, 미 해병대 출신의 형제인데 바그너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니까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강제로 뭐 어떤 그 교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도 주고 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정보가 나왔다. 이게 역정보인지 또는 러시아 정부가 지금 바그너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역정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이 형제에 따르면 병력이 없어서 모이지도 않는다. 솔레다르에서 4만 명 갈아 넣었으니까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돌면서 그동안 이제 꼬드겨 가지고 받았는데 이번에는 118명 있는 교도소에 갔는데 8명밖에 지원 안 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병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사령관까지 교체하고 공수군 사령관도 빼버리고 남부군, 중부군 사령관 다 바꿔버리고 바그너에 대한 지원 끊고 이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역공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여당입니다. 푸틴 정당인데 그 통합러시아당에 있는 국가두마 의장도 포섭을 하고 그리고 공정러시아당 제일 야당이죠. 여기에 국가두마 부의장도 포섭하고 체첸 지도자도 포섭해서 이 체첸군을 그냥 바그너 그룹 소속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나왔어요. 이 정도로 지금 반격을 위한 준비를 이 프리고진이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좀 세력 많이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내부에서 붙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에게 또 서방이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박살이 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고 있는 이 수호이 57의 첨보가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1급 기밀입니다.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공유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에 대한 기밀 자료가 유출되어 러시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필사적으로 자료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데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이진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전쟁 게임 워 썬더에서 러시아 공군 현역 장교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해 러시아 최신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펠론에 대한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해당 게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한 러시아 유저들은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다른 유저들의 지적에 반발해 수호이 57 전투기와 미그 29 전투기의 기술 자료를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유저들이 게재한 자료는 수호이 57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에 관한 기술 자료와 미그 29 SM 전투기의 레이더에 관한 기술 자료였는데요. 두 자료 모두 1급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였지만 이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특히 수호이 57 레이더 반사 면적에 관한 자료를 올린 유저는 해당 자료의 출처인 교범 표지 일부도 촬영에 올렸는데요. 촬영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교범의 사본 번호를 지우고 사진을 올렸지만 업로드 당일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워선더 운영사 측도 즉각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호이 57 기밀 자료를 유출한 유저는 이것은 기밀 해제된 자료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자유다 라고 밝히면서 수호이 57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서방 측 유저들의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유저들은 러시아의 스텔스 기술이 매우 떨어져 수호이 57의 전면 레이더 반사값, 즉 RCS가 1에서 3제곱미터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게임상 구현된 수호이 57의 RCS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러시아 유저가 올린 기밀 자료에서 수호이 57의 전면 RCS는 1제곱미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0.005제곱미터 이하로 알려진 미국의 F-35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라고 선전되고 있는 프랑스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0.5에서 1제곱미터보다 큰 것인데요. 풀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모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RCS 수치입니다. 자료가 공개되자 미국과 유럽 유저들은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RCS 수준이 30년 전 개발된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형편없고 미국이 오랫동안 굴리고 있는 슈퍼 호넷의 최신형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러시아의 형편없는 기술력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게임의 커뮤니티에서는 지난주에도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F-16AM 전투기의 레이더와 암람 공대공 미사일 기술 자료가 유출되어 미국과 네덜란드가 수사에 나선 바 있고 중국 99식 전차의 신형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DTC-10 125의 기술 자료, 우리 군의 현용 작전 계획 지도 자료, 챌린저2와 르클레르 전차 관련 기밀 자료 유출 사고가 터진 바 있습니다. 이번 수호이 57 RCS 공개로 미국과 유럽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를 전장에 투입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별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4.5세대 전투기보다 못한 5세대 풀 스텔스 전투기, 도대체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이 탑건2에서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무섭게 생겼던 이 수호이 57이 1제곱미터나 된답니다. F-35가 0.005제곱미터, F-22가 0.0001제곱미터로 평가된다라는데 이게 1제곱미터면 얼마나 크냐? 라팔, 유로파이터 1제곱, 0.5제곱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F-16이 한 3제곱미터, 그리고 수호이 27이 10제곱미터 뭐 이 정도로 평가되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워선더라고 하는 러시아의 게임 회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 전부 다 애국심 때문에 사실은 이 벌어지는 건데, 야, 지금 뭐 수호이 57 너무 세잖아 지금. 실제 얘들 해봐야 레이더 반사 면적 1에서 3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세잖아. 제작사 측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지금 성능 더 낮춰. 이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조종사 출신이 이거 게임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1제곱미터에 하고는 교범을 사진 찍어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러시아 조종사가 미그 29 SM의 레이더 성능을 또 올려버렸어요. 미그 29 또 너무 이제 이 게임상에서 성능 허접하게 나오니까 아니야 이거 더 세단 말이야 하고는 또 자기가 운용하는 미그 29 레이더 성능을 또 촬영해서 올려버리고, 이거 우리나라도 사고 쳐서 어떤 군단, 모 군단의 작전 계획 지도를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보안 사고가 터졌는데, 야, 오늘 또 이것도 중국인데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죠. 날탄. 날탄이 탄심도 공개하고 자기가 장교인데, 야, 우리 중국 전차 왜
날탄 관통력을 600mm로밖에 안 했냐? 우리 680mm야 하고는 또 개봉을 찍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최신의 완전히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중국이 선전하고 있는 99식 전차 날탄 관통력이 680mm다 라는 거. 그럼 우리 K2 전차 못 돌리네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보안 사고가 터져서 러시아 수호이 57 완전히 스텔스는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죠. 자, 그러면은 멀리서 조기 경보에 탐지되죠. 수호이 57 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F-16 이런 거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기 경보기가 탐지해가지고 F-16에게 정보 주고 F-16이 암람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겁 안 내도 된다 라는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러시아 무기 웃깁니다. 까보러 진수를 보여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